해야 될 사항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회로 시뮬레이션 할 때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소스입니다. 소스,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소스는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또 한 가지가 잡음이 제로예요. 이 이야기는 아이디어란 소자란 이야기죠. 그죠? 저런 소자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상한 회로를 만들어 놓고 돌리면 정말 특이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회로를 이해해야 돼요. 설계된 걸 동작을 검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설계된 걸 자기 머리로 이해된 걸 검증하는 용도로 써야지, 모르는 회로를 테스트해서 성능을 뽑아내는 건 시뮬레이션 툴이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 자체가 아이디어라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검증하는 용도로 쓰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를 안 일으키려면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뮬레이션 툴을 그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설계한 걸 검증하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LTSpice 사용하는 방법은 아실 거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건너가고요. 그리고 일렉트릭에서 그 LTSpice 사용을 할 때 LTSpice 셋업하는 과정입니다. LTSpice 셋업을 하고 저희들이 일렉트릭에서 셋업을 하고 여기에서 넷리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F4 딜레이, FAN4 딜레이를 측정하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듯이 드라이버를 직접 게이트를 밀어서 딜레이를 재면 문제가 생겨나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내가 측정하고 싶은 딜레이는 C에서부터 D 노드 사이를 재요. 그러면 C 노드를 누군가 드라이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C 노드를 드라이빙 하는데 이걸 소스가 얘를 드라이빙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이 소스가 너무 아이디어하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실제 회로에서 안 일어나는 딜레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드라이버를 달아놓습니다. 얘 소스를 드라이빙하면 B가 아이디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의 더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는 C가 회로가 드라이브 했을 때 조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퍼를 지납니다. 로드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딩 캡이 달려있을 때 얘가 직접 로드를 드라이빙 했을 때는 캐패시터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것도 아이디얼 캐패시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게이트를 거치고 나서 여기 노드가 이제 실제 게이트를 밀었을 때 딱 4배 차이 나죠. 그죠? 4배 차이 나요. 지금 보면 FAN4라고 얘기하는 게 G, H 플러스 P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G는 1일 거니까요. H가 이 캐패시터와 이 캐패시터를 비교하면 딱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F4 딜레이를 찾을 수가 있어요. FAN4 딜레이가. FAN4 딜레이는 좀 특별하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옵티멀 딜레이의 길이가 F4 딜레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최적 딜레이가 4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보죠. 셀을 테스트 벤치 스키매틱을 하나 만드는데요. 컴포넌트에서 인버터를 테스트 해볼게요. 인버터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가 입력을 드라이브하는, 여기가 여기가 A 노드입니다. A 노드. 그래서 여기를 엑스포트해서 A라고 적고 인풋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인버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요. 지금은 인버터가 여기가 B노드입니다. B노드예요. 여기 B노드인데 인버터가 몇 개짜리를 써야 되느냐면 얘보다 4배 커야 되니까 4개짜리를 써야 돼요. 저 인버터를 4개짜리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를 제가 인버터 1이라고 하고 4개는 벡터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게 4개의 어레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4개짜리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카피해와서 이제 여기 테스트하는 게 실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노드입니다. 여기가 C노드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X1, X4, X16이죠. 여기는 16배짜리. 그러니까 여기는 인버터가 16개짜리예요. 16에서 1. 그러니까 어레이 엘리먼트를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브라켓을 열고 몇 개 넣을 건지 벡터를 지정하는 겁니다. 16개짜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여기를 D노드 그리고 개수가 16개에 4배 하기는 64개 정도 되죠. 그죠? 64개에서 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스트렝스가 256이죠. 그죠? 그리고 1피코 로드를 달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달고 끝에 캐패시터를 달아요. 캐패시터가 여기 있죠. 출력 노드를 연결해서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을 F라고 해놨네요. 여기를 엑스포트해서 F 아웃풋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에서 F 노드를 지정하면 여기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했던 거와 동일한 회로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를 관측하면 되는데 여기 소스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려면 여기는 컴포넌트가 나오네요. 스파이스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멀티라인으로 바꾸고요. 이제 글로벌 변수로 선언하는 게 VDD, GND 두 개를 글로벌 변수로 선언해 주고요. VDD에서부터 그라운드 사이에 5V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소스를 달아야 되니까요. VIN을 A 노드에서부터 그라운드 사이에 다는데 PWR로 0나노세크에서 0V고요. 한 10나노 정도 되니까 9나노에서 0V, 10나노에서 5V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19나노까지 5V로 유지되고요. 20나노에서 0V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를 25나노세크 정도 하면 지금 보면 0에서부터 9나노까지 0으로 있다가 라이징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9나노에서 10나노에서 19나노까지 5V로 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P로 뽑히는지, 여기 캐패시터가 1피코로 바꿔야죠. 얘를 1피코. 이렇게 하고, 스파이스 툴 체인을 여기는 꺼야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쓰게 하네. 잠깐. 그러면 러닝을 하게 해야 돼. 얘를 run ignore output. 네. 오케이. 왜 툴을 안 띄웠구나.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레이로 선언하면 이렇게 넘버링이 붙어 있죠, 그죠? 뒤에 넘버가 뭐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이렇게 지금 1번이 4개짜리, 2번에 16개짜리, 3번이 64개, 4번이 뭐 하여튼 길어요. 그래서 끝에 가보면 이게 저희가 추가해 놓은 것들이고요. 지금 찾아봐야 되는 노드가 CD거든요. C하고 D 사이의 딜레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C네요, 그죠? C 50% 지났는 데에서 여기 50% 지나는 데까지 딜레이가 프로포션 딜레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포션 딜레이를 매저하려면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트랜전트 시뮬레이션이고요. T1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VC가 2.5V, TD가 9나노세컨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트랜전트 T1이 VC가 저 값이 될 때, 이거 웬을 붙이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붙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적으면 아마 T1을 찾아줄 거예요. 이건 보죠. T1이 되나? yes. 뷰. T1 값을 찾아주죠, 그죠? 그래서 저 시간을 찾는데 어디를 찾느냐 하면 지금 5V가 VDD니까 2.5V가 50%인 지점이에요. C가 50%인 지점인데 C는 이렇게 라이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rise 첫 번째 라이징 하는 9나노 뒤에 첫 번째 라이징 하는 지점이고요. 트랜전트로 T2는 VD가 2.5V TD 9나노세컨드 뒤에서 얘는 떨어지고 있는 신호고요. TP 하이에스로,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하이에스로로 떨어지는 시간인데요. 이게 T2에서 T1을 빼면 되죠. 이렇게 하면 프로포션 딜레이 하이 투 로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얘를 로 투 하이를 계산하려면 얘가 T2고요. 얘는 4이죠. 떨어지는 거고요. 얘는 올라갑니다. 시간을 재면 됩니다. 이게 T2가 아니라 얘가 T3, T4. 얘가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쪽이고요. 3에서 3에서 4에서 3을 빼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라이징 타임, 여기 하이에서 로우로 갈 때 라이징 타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러닝을 하면 오케이, existing 플랫해서 CD를 플랫하면 C가 라이징 할 때 2.5V에서 D가 폴링을 할 때 2.5V 사이의 딜레이가 첫 번째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프로포션 딜레이가 얘가 얼마쯤 되느냐면 거진 한 10나노 정도 됩니다. 이게 10나노 근처가 2.5V 되는 자리예요, C가. 그리고 T2는
D가 2.5V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한 10.2나노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라이징 타임이 한 200피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폴링 타임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얼마 정도 시간이냐 하면 T3인데요. 이게 1.9나노 거의 한 20나노 근처입니다. 여기가 20나노 근처예요. C가 2.5V 폴링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D가 2.5V 라이징하고 있는 지점이 20.2나노 근처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가 로우 투 하이 트랜지션. 그래서 하이 투로 로우 투 하이를 찾아낼 수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스탠다드 셀에 보면 지난번 퀴즈 칠 때 보면 데이터 시트 이렇게 만들죠. 라이징 할 때 시간 얼마, 폴링 할 때 시간 얼마 이렇게 찾아낼 때 그 기본 데이터들을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얘를 갖다 놓고 F4 딜레이를 재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이빙을 할 때 로딩이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4 딜레이 매저먼트는 기본적인 셋업이고요. 저걸 일렉트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같은 이야기인데요. LT 스파이스 가지고 라이징 폴링을 찾아서 이제 딜레이 값을 추정해내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유닛 인버터의 스태틱 특성은 사실은 스피드하고 상관없어요. 스태틱 특성 할 때는 이렇게 드라이빙해도 딜레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태틱 특성은 노이즈 마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연파를 인가를 하고요. 여기에 그러면 출력 파형을 재면 이게 인버팅이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출력 잔압이.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플랫하면 이런 전달 함수가 그려집니다. 이걸 이건 지금 3.3V에 대해서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달 함수가 그려지면 여기가 Vin 전압이 되고 여기가 VO 전압입니다. 아웃풋 하이하고 아웃풋 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인풋 하이하고 인풋 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라인을 접근시켰을 때 만나는 접하는 자리 있죠. 그죠? 거기가 인풋 로하고 여기는 인풋 하이 이 두 개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리버티 파일 만들어낼 때 노이즈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입력값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특성을 찾는 방법이고요. 앞쪽은 제가 다이내믹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측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보는 캐패시터 이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려고 해요. 게이트 입력 캐패시턴스 이게 X64에 해당하는 입력 캐패시턴스를 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64 곱하기 3C의 값이 얼마인지를 잴 수 있거든요. 그 인풋 캐패시터 값을 찾을 수 있어요. C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원래 3C가 유닛 인버터의 입력 캐패시턴스죠. 그거에 64개의 큰 소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걸 측정을 할 때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가 같아지게 되는 캐패시터를 튜닝을 합니다. 캐패시터를 파라미틱으로 이렇게 쭉 수입하면서 딜레이가 가장 유사해지는 지점의 캐패시턴스를 찾으면 그 캐패시터가 바로 이 캐패시터와 같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캐패시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RC 타임 컨스탄트 때 그 캡은 진짜 캐패시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캐패시터는 딜레이가 서로 일치하는 캐패시터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난리니 오퍼레이션이에요. 펄스 오퍼레이션 자체는. 스몰 시그널 해석했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징이나 폴링하고 있는 거는 그라운드에서 VDD까지 맥스 스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난리니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딜레이가 똑같아지는 캐패시턴스 그게 실제 게이트의 캐패시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디바이스의 캐패시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 드레인 쪽에 저희들이 원래 게이트랑 드레인이랑 캐패시터가 다 똑같이 C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스탠다드 셀 데이터들에 보면 가끔씩 여기에 페라스틱 딜레이를 계산해낼 때 이게 드레인의 면적과하고 드레인의 페리미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캐패시터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인버터가 있을 때 2고 1이면 여기를 우리 3C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여기도 3C라고 잡았어요. 여기를 재는 게
여기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하고 같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하나는 게이트고 하나는 드레인이죠. 그죠? 다를 수 있죠, 좀. 그죠? 이게 이 드레인은 사실 어디 캐패시터냐 하면 이 다이오드예요. 이게 N-타입 P substrate 있으면 이 다이오드 캐패시터죠. 그죠? 그 캐패시터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캐패시터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가. 항상 시그널 소스의 아이디얼 특성을 없애기 위해서 버퍼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달아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딜레이 계산할 때 레지스터 값 계산하는, 이 레지스터가 있었죠. 그죠? 이게 온 저항을 나타내요. 이게 유닛 인버터의 온 저항 값.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프로포션 딜레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타입과 N타입. 지금 이렇게 차징을 할 때는 P타입 저항이 재지고요. 이렇게 폴링을 할 때는 N타입 저항을.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들은 앞의 방법으로 미리 찾아놔야 돼요. 이렇게 찾아놓고 그 딜레이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레지스터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죠? 딜레이에 해당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았는 레지스터하고 캐패시터를 곱하면 얘가 그냥 딜레이를 나타내죠. 프로포션 딜레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프로포션 딜레이를 매저해서 그게 같아지는 RC 값을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린 건데, 여기 파라시틱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팬아웃 차이, 이게 실제 얘는 뭐냐면 델타 값을 재서 그걸로 R을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팬아웃 3과 4 두 군데에서 잰 다음에 디퍼런스를 내게 되면 이 파라시틱이 있었죠. 여기 원래 이제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인트린직 딜레이라고 했던 텀이 있죠. 그죠? 인트린직 딜레이는 팬아웃하고 상관없죠. 인트린직 딜레이는 이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이들을 없애버려야지 나중에 여기에서 보시면 3일 때랑 H가 3일 때랑 4일 때랑 두 개를 둬서 델타를 구하게 되면 파라시틱 딜레이 텀이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텀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캐패시터를 알면 이 딜레이 차이를 찾아서 그걸로부터 레지스터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실제로 스탠다드 셀의 특성을 캐릭터라이즈 할 때 스태틱 특성과 다이내믹 특성 두 가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칠게요.